기독 사립대학의 채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번 기회에 앞으로 채플이 나아갈 바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피와 음악으로 작은 교회의 전도를 돕는 우리 교회 힘내라 프로젝트가 최근 진행됐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확진자 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말레이시아에선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모잠비크의 이슬람 테러가 계속되고 있어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월드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채플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한 기독사립대학의 학내 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최근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기독사립대학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논란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기독사립대학의 필수 교양 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 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 총연합,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등 교계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 결정문을 철회할 것을 인권위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초의 사립대학 채플에 관련된 최초의 권고사항입니다. 학교 운영을 권학 이념에 맞춰서 또 학교 교육을 권학 이념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권리인데요. 그 권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권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그 교육의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좀 심각하다. 특히 이번 권고가 이미 학생들에게 일정한 내용의 종교 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 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와도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더욱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립학교들이 각자의 졸업 요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학교들은 영어 성적을 몇 점 이상을 맞아야지 졸업을 시킬 수 있는 각자의 권학 이념에 맞춘 그런 어떤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유독 종교적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저 권고다로 멈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차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다면 기독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 교양 필수 과목의 채플이 이제 이수 6학기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자유이고 학교에서 이제 자신이 그걸 꼭 이제 확인했다면 그런 거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을 드리는 것도 충분히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채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지원할 때에는 이미 해당 학교의 교육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만큼 충분히 알아보고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기독사립대학들 내부에서는 채플과 관련 현 주소를 점검해보고 변화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배와 그 채플이 학생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게 준비되었는가? 그분 또 논외로 다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기독교인 또 비신앙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친구들에게도 복음의 아름다운 가치, 정신들을 아주 편안하게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펼쳐내고 있는지.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위해 채플의 형식과 방식을 다양화하는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채플에 대해 학점을 부여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드리는 채플은 참 유익하고 즐겁고 내 인생에 도움이 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질적인 향상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시도들은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채플 들으면 학점을 인정받기도 하고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요.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상 채플, 또 뭐 문화 채플 이렇게 다양하게 또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채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커피와 음악으로 작은 교회의 전도를 돕고자 합력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이 신도시. 이곳엔 최근 창립 2주년을 맞은 아름다운 숲교회가 자리해 있는데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마주하면서 교회는 전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숲교회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근 전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전도하는 일을 전혀 할 수 없었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이 주변 지역의 분들에게 교회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드릴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름다운 숲교회 성도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누며 교회를 알리고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 아름다운 숲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늘 예배해 주신 이 커피트럭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동탄 이신도시 생겼을 때 교회가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를 세워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동탄 이신도시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전도 행사엔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 밖 여러 동역의 손길도 함께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안준호 목사는 달려라 커피 트럭 안에서 커피를 만들어 이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커피 타면서 사람들이랑 좀 커피도 나누고요. 또 어려운 때잖아요,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때인데 서로 힘내자고 하는 겁니다. 커피 트럭 옆에선 키보드와 가야금 선율이 어우러진 앙상블 토브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날의 커피 나눔과 음악 공연은 CSI 브릿지에서 주관하는 우리 교회 힘내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프로젝트의 첫 번째 교회로 아름다운 숲교회가 선정되면서 작은 교회의 신방과 전도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좀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들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계획을 세우다가 지금 당장은 좀 교회를 좀 생기 있게 해야겠다.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좀 안전하게 또 좀 멋지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동행의 발걸음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CSI 브릿지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 교회 힘내라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바라는 교회는 CSI 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29일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9,020명을 기록하며 지난 1일부터 2주간 전국 봉쇄령에 들어갔고 연이어 지금보다 완화된 수준의 전국 봉쇄가 4주간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지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종태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전국 이동명령 제한이 내려지면서 나라 전체가 봉쇄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현재 말레이시아는 3차 전국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9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인 9,020명까지 달했고 이에 지난 6월 1일부터 2주간 전국 봉쇄령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6월 6일 기준으로 1일 확진자 수는 6,241명으로 다소 내려왔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6월 14일까지의 봉쇄 기간 동안은 집에서 반경 10km 내에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차에 탑승할 수 있는 을 2명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12세 이하는 바깥 출입이 아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영업이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개인 사회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주간 봉쇄령이 끝나고 나면 4주간 또 봉쇄령이 이어지는데 다만 국가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경제적 부분이 대거 완화된 수준의 봉쇄라고 정부가 5월 2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네, 무슬림들의 가장 큰 절기인 라마단이 끝나고 5월 13일, 14일 하리라야라는 이슬람 명절 기간에 부모와 친척을 찾아 지역 간 이동이 많아지고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 영향이 크다 하겠습니다. 라마단 기간 중에도 계속 3,000명대, 4,000명대에서 오르내리다가
할일하여 명절이 끝난 일주일 후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할일하여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를 했는데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코로나 관리에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현재 백신 수급 상황은 원활한가요? 네, 말레이시아는 화이자, 시노백, 아스트라제네카를 맡고 있는데 현재는 백신 확보 물량이 충분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화이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원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달 내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백신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서 백신 접종은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로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110만 명, 그리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230만 명으로 약 10% 근접한 정도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현지 한인들은 백신 접종을 두고 어떤 분위기인가요? 주변에 백신 접종 끝낸 분들 이야기로는 약간 뻐근한 정도로 크게 문제는 없었다는 반응이고 전반적으로 백신을 맞겠다고 신청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현지 말레이시안들이 이 백신에 대한 거부 의사가 많아지자 자국민, 외국인 상관없이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신청하면 다 맞을 수 있게 해서 외국인들도 백신 접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봉쇄령이 지속되면서 피로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특히 현지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이 크다고요. 이동 제한 명령과 봉쇄령이 계속 반복되면서 도심 내에 건물을 임대해 예배하는 현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서말레이시아는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동말레이시아와 주변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랑 언어가 비슷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직장을 위해 넘어온 사람들이 많고 그 가운데는 크리스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본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성도들이 거의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봉쇄령 기간에도 이슬람 NGO 단체들은 원주민 마을들 들어가 식료품이나 약품 등을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에서 각 마을마다 사역자들이 원주민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제목 전해주시죠. 가장 먼저 도심 내의 현지인 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마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더욱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아미나는 남편이 이슬람 테러리스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와 가족들 그리고 이웃까지 남편의 피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선 이런 잔혹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선교사 하이디 베이커는 이런 공포 속에 뛰어드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의연합니다. It's the greatest time to be alive for such a time as this. 61세의 미국인 선교사 하이디 베이커는 모잠비크 동북부 카부델가두주에서 삽니다. 지난 2017년에 IS 연계 무장단체가 이슬람 제국 건립을 선포하면서 2,600명을 살해하고 7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지역입니다. If you're a believer in Jesus, you're one of the first who's right on the list. 지도상에 표시된 이 장소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가 지난 8개월간 테러를 일으킨 곳입니다. Churches have been burned, and anyone who's not agreeing with this specific group of terrorists, whatever faith they have, their homes are being burned as well. Their crops are being burned. 3월 24일 알샤바브는 아프리카 남부에서 최악의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반군 수백 명이 팔마를 급습했고 주민들은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I was working in a company when the attack took place. I escaped and went into the forest to hide. 외국인 12명을 포함해 주민 수십 명이 살해당했으며 일부는 팔마 해변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They were killing us. They were burning houses and they were taking our children. 정부군은 열흘간의 포위 공격 끝에 팔마를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팔마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알샤바브는 최근에도 팔마를 공격했습니다. Al-Shabaab is they're a frightening bunch. So I don't I don't want to get chopped up. So I'm not going to be phony. I don't want to get chopped up. I don't want to be kidnapped. I want to continue to preach this glorious gospel for many more decades.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는 모잠비크에서 25년이 넘도록 살면서 파괴와 고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I'm telling you, in the midst of the tragedy, God is doing the most incredibly beautiful things, and He's wiping away the tears. 그녀가 지하디스트의 소나기를 벗어난 생존자들의 얘기를 전합니다. 아미나의 남편은 예수님을 부인하길 거절했던 이유로 극단주의 무슬림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He was killed in front of her, and the neighbors were told that, and the cousins, family members, that they needed to bathe in the blood of her husband, or they would have worse torture themselves. 펠리 자르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불태워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They thought he was dead, and they got him down from the cross. He's very, very scarred, physically scarred, but now he leads logistics for our team. 그녀는 카부델가두주 전역과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베이커 선교사는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 자신을 모잠비크에 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Not knowing that God would be preparing us to be the right people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to share the radical love of a beautiful Savior, Jesus, who asks his people to be his hands and his feet extended on planet Earth.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이단 사이비 전문 매체 바른미디어와 함께 걷는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소가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단 사이비 단체의 영향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인지, 언어, 사회성 수업 등을 진행하고 다른 지역의 지원센터들과 연계해 지역별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최근 논평을 발표하고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넘어 심리, 정서, 진로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긴급한 학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좋은 교사 운동은 특히 학생들의 학습 결손 피해가 심각하다며 기초 연산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초중고등학교의 체계적인 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또 반크는 공식 SNS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리고 국제사회에 알려 전 세계인의 비판 여론을 모으는 캠페인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일장신대학교가 지역교회에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마스크 전달은 학교가 후원받은 것을 한일장신대 출신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대해 최은하 총장은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기는 대학이 되도록 더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와 배달의 민족이 다일 공동체가 운영하는 무료급식 시설에 일회용 수저와 포크 2만 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품은 배달의 민족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수저와 포크를 모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최근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무료 급식 시설에서 곧바로 쓸 수 있도록 제공됐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